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생 주유소 직원과 잡력부로 일했던 한 남자가 죽고 나서 확인해보니 무려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반면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금융계의 엘리트라 불리던 한 임원은 무리한 투자로 파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지식, IQ, 학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돈을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대하곤 합니다.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고 정답이 있다고 믿죠. 그래서 더 복잡한 모델을 공부하고 차트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하며 깨달은 건 돈은 감정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성이 아니라 늦은 밤 침대에 누워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우리의 통장을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돈 앞에서 바보가 되는지, 그리고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 말이죠. 먼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100% 우리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당시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면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뛰어난 건 맞지만 그 학교에 배정된 건 엄청난 행운이었죠. 반대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켄트 에반스는 빌 게이츠만큼 똑똑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전 등산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였죠. 행운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게 오로지 내 실력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리스크는 조용히 우리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나는 천재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실패했을 땐 운이 없었어 라고 변명하시나요? 진짜 부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운이 좋았어 라고 겸손해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무엇을 놓쳤나를 반성하죠. 제가 만난 수백억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행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리스크에 대비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나의 실력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나요? 인간의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금융기술입니다. 라자트 구프타라는 인물은 1000억 원대 자산가였지만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내부자 거래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미 평생 써도 못 다 쓸 돈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내 배가 부른데 남이 더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다시 배가 고파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무 목표에 충분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면 끝없는 더 많이만 있나요? 워런 버핏의 자산 중 99%는 그가 50세가 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진짜 비결은 뛰어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0배 오를 주식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복리는 지루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오늘 물을 준다고 내일 숲이 되진 않지만 10년, 20년 꾸준히 가꾸면 거대한 그늘을 만듭니다. 투자는 지능 게임이 아니라 인내심 게임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오히려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비관적이어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건전한 편집증이 필요하죠. 많은 분이 상승장에서는 환호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납니다. 진짜 승부는 거기서 갈립니다. 살아남는 것,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격수입니까? 아니면 골키퍼입니까? 피카소는 평생 수만 점의 작품을 그렸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걸작은 소수입니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결정 중
아주 적은 소수의 꼬리 사건이 전체 수익을 결정합니다. 10번 투자해서 5번 실패하더라도 제대로 터진 1, 2번의 성공이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몇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만 있다면 홈런을 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그토록 돈을 벌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차? 넓은 집? 아닙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저는 딸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회사에 묶여 그 순간을 놓쳤던 기억이 아직도 아픕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연봉도 그저 위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돈은 족쇄인가요? 아니면 자유의 날개인가요? 길가에 멋진 페라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저 차를 탄다면 멋질 텐데 라고 상상할 뿐이죠. 이를 페라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싼 물건으로 존경을 얻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통장의 잔고나 자동차 배기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절, 겸손,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부는 진짜로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부와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비싼 차, 명품 시계를 찬 사람이죠. 하지만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쓰지 않고 남겨둔 소득, 구매하지 않은 차, 사지 않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부는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유보한 옵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소비이지 자산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축을 왜 해야 할까요? 집을 사기 위해? 차를 바꾸기 위해?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그냥 저축하라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저축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차가운 이성보다 마음이 편한 합리성을 따르세요. 수익률 수치상으로는 100%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그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해주는 자산 배분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달러나 원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바로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수수료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느끼는 공포는 벌금이 아닙니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줄을 서고 표를 사야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입장료를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에는 단타 매매자도 있고 30년을 보는 장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의 조언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오늘 주가가 중요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10년 뒤의 기업 가치가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지금 팔아야 한다고 떠들 때 그 뉴스가 누구를 위한 조언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투자 시계열과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뉴스를 켜면 온통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야기뿐입니다. 비관론은 지적으로 들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은 순진해 보이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 전염병,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낙관주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중간에 엉망인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상향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단기적인 악재에 휘둘려 장기적인 성장의 과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내가 경험한 대로만 믿으려 합니다. 경제 호황기에 자란 세대와 불황기에 자란 세대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내 경험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내 경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만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혹시 편견은 아닌지 오늘 밤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심리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테슬라를 산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투자, 내 삶의 목표와 맞는 투자가 정답입니다. 저는 부동산과 우량주 위주로 투자합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 성향에 맞아 마음이 편합니다. 투자는 수익률 자랑 대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으세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저축을 소비의 유보가 아닌 자유의 구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1g씩 늘어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는 것이 구질구질한 절약이 아니라 내 미래의 시간을 사는 숭고한 행위가 됩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내 시간을 통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운과 리스크를 인정하고 겸손해지세요.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충분함을 아세요. 셋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세요. 넷째, 돈으로 물건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리적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돈은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꿈을 비추는 따뜻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계부나 주식앱을 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돈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부를 쌓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자유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